새벽 3시 서울 강남의 한 어두운 골목. 검은 택시 한 대가 멈춰섰다. 불빛 하나 없는 그 택시 안에서 중년 남자의 고통에 찬 신음이 새어나왔다. 강도윤은 핏빛으로 물든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아냈다. 오늘도 그는 맞았다. 취객들에게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 발과 주먹으로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참았다. 10년 전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과 지금 택시 핸들을 잡은 초라한 현실 사이의 낙차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자동차 룸미러에 비친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을 담고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마저 버려야 했던 그 선택이 오늘따라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강도윤은 한때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었다. 18배 국가대표가 되어 24세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는 국민 영웅이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협회 고위 임원들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도리어 약물 복용 혐의를 뒤집어쓰고 협회에서 영구 제명된 것이다. 그가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누구도 그를 위해 나서지 않았다. 국민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전락한 도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체육관, 제자들,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태권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까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서울 밤거리를 달리는 택시기사가 되어 있었다. 아내 이미라와 고등학생 딸 하늘을 위해 묵묵히 핸들을 잡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도윤은 승객들 앞에서 항상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말수를 최소화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한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던 얼굴이 이제는 택시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현관문을 열기 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다. 얼굴의 상처는 택시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나서 핸들에 부딪혔다고 둘러댈 생각이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불이 켜져 있었다. 미라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식은 저녁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아내의 어깨 위에 담요를 덮어주고 딸 하늘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하늘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교복 옆에는 체육복이 개켜져 있었고 그 아래로 도윤이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살짝 보였다. 태권도 도복의 소매 끝자락이었다. 강하늘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체육복 가방을 더 깊숙이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이미 3번째 태권도 동아리 연습을 몰래 다녀온 참이었다. 학교 체육관에서 우연히 태권도 시범을 보던 중 그녀의 몸이 저절로 반응했던 그 순간부터 하늘은 자신의 혈관 속에 태권도가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본능이 깨어난 것 같은 감각이었다. 체육교사 박준호는 그녀의 타고난 감각을 단번에 알아보고 동아리에 들어올 것을 권유했다. 하늘은 아버지가 택시기사라는 사실도 자신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두 가지 모두 그녀에게는 비밀이었다. 아침이 되자 하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발 준비를 마쳤다. 부엌에서 아버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도윤이 그녀를 불러세웠다. 아버지는 딸의 체육복 가방에 대해 물었고 하늘은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다. 오늘 체육대회 예선이 있어 평소보다 짐이 많다고.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만 남기고 출근 준비를 계속했다. 그 순간
하늘은 아버지의 손등에 있는 상처를 발견했다. 어제도 다쳤구나. 하늘은 가슴이 아팠다. 한때 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 손이 이제는 매일 다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다. 학교에 도착한 하늘은 체육관으로 향했다. 오늘은 교내 태권도 대회 예선이 있는 날이었다. 준호 선생님은 하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단 몇 주 만에 기본기를 완벽하게 습득한 하늘의 재능은 놀라웠다. 마치 이미 몸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하늘은 예선전에서 손쉽게 학교의 인기 스타 유나를 이겼다. 유나는 평소 하늘을 무시하던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다. 경기 후 화가 난 유나는 하늘의 아버지가 택시기사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그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퍼졌다. 그날 저녁 도유는 장거리 운행을 마치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택시를 세웠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트렁크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의 태권도복이 있었다. 도유는 주변의 공터에서 몸을 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의 몸은 옛 기억을 되찾았다. 발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뒤차기. 그의 몸은 여전히 놀라운 정확도와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서진우는 대형 스포츠 기획사 글로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CEO로 화려한 외모와 달변으로 스포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오늘도 여러 비서와 직원들을 대동하고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만취 상태로 택시에 올랐다. 그의 택시 기사가 바로 강도윤이었다. 진우는 취기 속에서도 백미러에 비친 도윤의 눈을 보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대신 그는 택시기사를 향해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빨리 달리라며 소리치고 사소한 흔들림에도 불평했다. 도윤은 묵묵히 참으며 운전을 계속했다. 그러나 진우가 갑자기 전화 통화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통화 내용은 새로운 태권도 리그를 만들어 옛 선수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다. 도윤의 귀가 솔깃해졌다. 특히 진우가 언급한 그 사기꾼이라는 표현에 도윤은 자신이 그 대상임을 직감했다. 거울로 보이는 진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니 10년 전 자신의 실격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협회 간부의 조카였다. 도윤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목적지에 도착해 진우 일행이 내리는 순간 진우는 지갑을 떨어뜨렸다. 도윤이 그것을 주워 돌려주려 할 때 진우는 그의 움직임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평범한 택시기사라기엔 너무나 정확하고 균형 잡힌 동작이었다. 진우는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도윤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팁으로 건네받은 지폐를 보며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 돈으로 자신의 명예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면 진작에 돌아갔을 것이다. 한편 학교에서 하늘은 갑자기 달라진 친구들의 태도에 당혹감을 느꼈다. 특히 유나와 그녀의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하늘을 무시하고 조롱했다. 택시 딸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하늘이 지나갈 때마다 택시 미터기 소리를 흉내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늘은 이런 상황을 겉으로는 무시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태권도 연습실이었다. 그곳에서만큼은 그녀의 배경이나 가정 환경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하늘은 아버지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도윤이 퇴근하기 전 그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낡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올림픽 금메달과 여러 대회의 트로피 사진들, 그리고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다. 사진 속 젊은 아버지는 태권도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하늘은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왜 이 모든 것을 숨겨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몸이 태권도에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응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강도윤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하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발견한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하늘은 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물었다. 왜 이런 사실을 숨겨왔는지, 자신에게 태권도를 가르치지 않았는지.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배신감과 모욕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끔찍한 기억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하늘은 이미 학교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도윤은 놀랐지만 동시에 그것이 혈연의 힘이라고 느꼈다. 다음 날 하늘은 학교 체육관에서 태권도 연습을 하고 있었다. 준호 선생님은 하늘에게 지역대회 출전을 권유했다. 하늘의 재능은 분명 더 큰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연습을 마치고 나오던 중 하늘은 유나와 그녀의 친구들을 마주쳤다. 유나는 더 과감하게 하늘을 도발했다.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택시 딸 시범을 보이면 어떻겠냐는 등 모욕적인 말들이었다. 하늘은 참으려 했지만 유나가 갑자기 그녀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자 반사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 순간의 날카로운 기세에 유나와 친구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더 큰 소리로 하늘을 조롱했다. 한편 도윤은 평소처럼 택시 운행을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승객이 적어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뒷좌석에서 취한 남성 승객 3명이 탔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객들로 보였지만 그들의 태도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다. 도윤의 면허증에 있는 이름을 보고 그를 알아본 것이다. 옛 태권도 팬이라며 시작한 대화는 곧 모욕적인 발언으로 바뀌었다. 사기꾼, 도핑 선수, 국가망신 등의 단어가 택시 안을 가득 채웠다. 도윤은 묵묵히 운전을 계속했지만 그들이 갑자기 행선지를 바꾸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지시했을 때 상황이 심각해졌다. 도착한 곳은 인적 드문 공터였다. 취객들은 도윤에게 내리라고 명령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다. 옛 챔피언을 모욕하고 폭행하려는 것이었다. 도윤은 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한 취객이 갑자기 도윤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10살 때부터 몸에 밴 반사신경으로 도윤은 그 공격을 피했다. 그러나 다른 취객이 뒤에서 그를 잡았고 3번째 남자가 도윤의 배를 강하게 가격했다. 고통에 몸이 굽어진 도윤의 눈에 갑자기 딸 하늘의 얼굴이 떠올랐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10년 동안 억눌러온 그의 기술과 힘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새벽 2시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다. 3명의 취객들이 다양한 부상을 입고 실려왔다. 뒤이어 경찰이 도착했고 강도윤은 조용히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자신이 정당방위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3명을 상대로 그 정도의 피해를 입힌 것은 일반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심을 샀다. 경찰은 도윤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그의 과거 이력을 발견했다.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도윤은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취객들은 그를 고소하겠다며 난리였다. 진흙탕에 굴러도 본전은 찾겠다는 듯 취객들은 한술 더 떠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현재는 택시기사. 승객 폭행 혐의로 체포라는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순식간에 온라인을 뒤덮었다. 도윤의 과거가 다시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경찰서에서 밤을 보낸 도윤은 다음 날 아침 미라가 보석금을 내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동안 언론은 도윤의 과거 약물 스캔들을 다시 들춰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열애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하늘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늘은 인터넷에서 아버지에 관한 기사를 모두 읽은 후 충격에 빠져 있었다. 도윤은 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열애 전 그가 어떻게 태권도 협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려다 되려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서진우의 삼촌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하늘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온전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하늘의 마음에 자부심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시간 서진우는 뉴스를 통해 도윤의 소식을 접했다. 취객 폭행 사건보다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도윤이 현재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얼마 전 자신이 탔던 택시의 기사가 바로 도윤이었음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이것이 자신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가 기획 중인 레전드 컴백 리그에 도윤을 참가시키면 엄청난 화제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진우는 비서에게 도윤의 연락처를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하늘은 다음 날 학교에 가기 싫었지만 도윤이 그녀를 설득했다. 자신의 일로 딸이 위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늘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유나와 그녀의 친구들은 더욱 대담해져서 하늘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늘의 반응이 달랐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다. 체육 시간 준호 선생님은 하늘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지역 태권도 대회 참가 신청서를 건넸다. 하늘은 잠시 고민했지만 아버지의 정당한 이름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강도윤의 사건은 뜻밖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취객들의 폭행 시도가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한 목격자가 취객들이 먼저 도윤을 협박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도윤은 정당방위로 혐의를 벗게 되었지만 이미 그의 정체는 세상에 알려진 후였다.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도윤에게 갑자기 여러 방송국과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올림픽 영웅의 몰락과 택시기사 생활, 그리고 갑작스러운 복귀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도윤은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그는 단지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하지만 택시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정당방위로 인정받긴 했지만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도윤은 실업자가 되었다. 미라는 남편을 지지했지만 가정 경제에 대한 걱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했다. 그 즈음 서진우는 도윤을 직접 찾아왔다. 도윤의 아파트 앞에서 그는 호화로운 차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다. 도윤은 문을 열자마자 진우를 알아보았다. 진우는 뻔뻔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사업 제안을 했다. 새로 기획 중인 레전드 컴백 리그에 도윤을 스타 참가자로 초빙하겠다는 것이었다. 제시된 출연료는 도윤의 현재 상황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도윤은 내심 분노했지만 가족을 위해 이 제안을 고려해야 했다. 한편 하늘은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된 후 더욱 열심히 태권도를 연습했다. 준호 선생님은 하늘의 변화를 눈여겨보았다.
그녀의 동작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기술은 날로 향상되었다. 지역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하늘은 매일 방과 후 늦게까지 연습했다. 우연히 그녀의 연습을 지켜보던 준호는 하늘의 기술이 도윤의 스타일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하늘에게 아버지에게서 배웠는지 물었고 하늘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정체를 선생님에게 털어놓았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도 어릴 적 도윤의 경기를 보며 태권도를 시작한 팬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늘에게 아버지가 태권도계의 전설이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가 왜 실격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가져왔다고도 했다. 준호는 하늘에게 대회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도윤은 진우의 제안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할 제안이었지만 진우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었다. 진우는 도윤에게 이틀의 시간을 주고 떠났다. 그날 밤 도윤은 미라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미라는 남편의 고민을 이해했지만 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만 해주었다. 태권도는 도윤의 정체성이자 영혼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을 완전히 포기한 채 살아온 10년이 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미라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도윤은 오랜만에 근처 공원으로 조깅을 나갔다. 달리는 동안 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공원 한쪽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아이들을 발견했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며 도윤은 자신이 태권도를 시작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메달이나 명예가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태권도를 했었다. 그 순간 도윤은 결심했다. 진우의 제안은 거절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태권도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하늘이 태권도 도복을 입고 거실에서 품새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았다. 도윤은 처음으로 딸의 태권도 실력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 하늘의 동작은 거칠지만 타고난 재능이 엿보였다. 도윤은 하늘에게 다가가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아버지와 딸은 함께 태권도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윤에게 10년 만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늘은 아버지의 지도 아래 놀라운 속도로 실력이 향상되었다. 한편 준호는 하늘의 재능을 확신하고 지역 대회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서진우가 이 대회의 주요 스폰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우가 준호에게 직접 연락해 하늘의 참가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준호는 거절했고 오히려 도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도윤은 진우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딸까지 방해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하지만 그는 하늘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대회에 집중해야 할 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대회 전날 밤 도윤은 하늘에게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태권도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늘은 아버지의 말을 깊이 새기며 내일 있을 대회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도윤은 딸의 결연한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이 자신보다 더 훌륭한 태권도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역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 체육관은 이른 아침부터 선수들과 관중들로 붐볐다. 하늘은 아버지와 함께 도착했다. 도윤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그를 알아보는 시선과 수군거림이 느껴졌다. 과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등장은 작은 지역 대회의 큰 화제였다.
하늘은 긴장했지만 아버지의 존재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준호 선생님도 그들을 맞이하며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대회가 시작되고 하늘은 예선전을 무난히 통과했다. 그녀의 실력은 또래 선수들 중에서 단연 돋보였다. 준결승에 진출한 하늘은 유나와 대결하게 되었다. 유나는 학교에서 하늘을 괴롭히던 바로 그 친구였다. 유나는 하늘을 향해 비웃으며 도발적인 시선을 보냈다. 경기가 시작되자 유나는 공격적으로 나왔지만 하늘은 침착하게 방어하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반격을 가했다. 하늘의 기술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대로였다. 결국 하늘은 큰 점수 차이로 유나를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한편 서진우는 VIP석에서 모든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실력에 놀랐고 동시에 그녀의 기술이 도윤의 스타일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진우는 자신의 조카 민호가 결승에서 하늘과 대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미소 지었다. 민호는 전국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실력자였고 진우는 그를 통해 도윤에게 간접적인 복수를 하고 싶었다. 결승전이 시작되기 전 진우는 민호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하늘의 약점을 노려 완벽하게 이기라는 것이었다. 민호는 숙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하늘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고 공정한 경기를 원했다. 경기장 한편에서는 도윤이 하늘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고 있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그리고 항상 상대를 존중하라고 당부했다. 결승전이 시작되었다. 민호는 예상대로 매우 강한 상대였다. 하늘은 초반에 수세에 몰렸지만 점차 경기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다. 민호의 공격 패턴을 파악한 하늘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다. 경기는 접전으로 이어졌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관중들은 숨죽이며 두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았다. 마지막 순간 민호가 강한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하늘은 이를 피하고 정확한 반격으로 결정적인 점수를 얻었다. 경기 종료 직전 하늘은 불과 2점 차이로 승리했다. 체육관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하늘은 기쁨에 넘쳐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다. 도윤은 딸을 자랑스럽게 안아주었다. 시상식에서 하늘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트로피를 받았다. 진우는 대회 스폰서로서 시상대에 올랐지만 그의 표정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진우는 도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도윤과 그의 가족은 태권도 세계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도윤은 진우의 협박에 동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진우에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밤 도윤 가족은 하늘의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식사 중에 준호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하늘의 우승 덕분에 그녀는 다음 달 열리는 전국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다는 소식이었다. 하늘은 기뻐했지만 도윤의 표정은 복잡했다. 전국대회는 더 큰 무대였고 그만큼 진우의 영향력도 더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지역대회 우승 소식은 학교에 빠르게 퍼졌다.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유나와 그녀의 친구들조차 하늘에게 더 이상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학생들은 하늘에게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며 다가왔다. 준호 선생님은 하늘의 인기를 이용해 학교 태권도 동아리 회원을 늘리기로 했다. 하늘은 이런 변화에 기쁨을 느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실력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주목받는 것 같아 불편했다. 한편 도윤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태권도계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그는 지역의 작은 체육관에 코치로 지원했다. 처음에 체육관 관장은 도윤의 과거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의 실력과 열정을 보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도윤은 오랜만에 공식적으로 태권도복을 입고 도장에 섰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가르치는 즐거움을 느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은 도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전국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늘은 아버지와 준호 선생님의 지도 아래 더욱 열심히 훈련했다. 도윤은 딸에게 자신만의 특별한 기술들을 가르쳤다. 그것은 도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해준 바로 그 기술들이었다. 하늘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빠르게 흡수했고 그녀만의 스타일로 발전시켰다. 도윤은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서진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태권도 협회의 고위 인사들을 만나 도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었다. 도윤이 다시 태권도계에 복귀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과거의 약물 스캔들을 다시 들춰내기 시작한 것이다. 협회 내에서는 도윤과 하늘의 전국대회 참가 자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늘은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다. 도윤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지만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했다. 대신 그는 10년 전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한 증거 수집에 나섰다. 과거 협회 내부에서 그를 도왔던 한 관계자를 찾아간 도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그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음료에 금지 약물을 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서진우의 삼촌이 있었다는 것이다. 도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증거를 찾아 나섰다. 과거 자신을 지지했던 동료 선수들과 연락하고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의사까지 만났다. 조금씩 진실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도윤은 모든 증거를 모아 협회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전국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하늘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그녀의 참가 자격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역 대회에서의 점수 계산 오류였지만 뒤에는 분명 진우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준호 선생님은 이 부당함에 항의하고 나섰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결국 하늘은 예선전부터 다시 치러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하늘은 처음으로 좌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도윤은 딸에게 이건 역시 극복해야 할 시련이라고 격려했다. 진정한 챔피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이다. 하늘은 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얻고 다시 훈련에 매진했다. 전국대회 전날 밤 도윤은 하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자신이 올림픽에서 사용했던 도복과 띠였다. 하늘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내일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 서울올림픽 체육관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들과 관중들로 가득 찼다. 하늘은 예상대로 예선전부터 다시 치러야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그녀의 투지를 불태웠다. 첫 경기부터 하늘은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이며 승리했다. 아버지의 도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하늘의 발차기 기술은 도윤의 그것과 닮아 있었지만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면이 있었다. 도윤은 코치석에서 딸의 경기를 지켜보았다. 그의 존재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과거 스캔들로 물러났던 올림픽 챔피언의 복귀는 태권도계의 큰 화제였다. 일부는 그를 비난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의 복귀를 반겼다. 특히 그와 함께 올림픽에 출전했던 동료들은 도윤을 지지했다. 그들은 항상 도윤의 누명에 의구심을 품어왔기 때문이었다. 하늘은 예선을 통과하고 16강, 8강, 4강까지 순조롭게 올라갔다. 매 경기마다 그녀의 실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특히 준결승에서는 강력한 상대를 만났지만 도윤이 가르쳐준 특별한 반격 기술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했다. 결승전 진출이 확정되자 관중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하늘은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 포옹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코치와 선수가 아닌 서로의 꿈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와 딸이었다. 한편 서진우는 하늘의 활약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협회 관계자들을 통해 하늘의 진출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오히려 하늘의 스토리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올림픽 챔피언의 딸,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다라는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진우는 마지막 수단으로 결승전 상대인 자신의 제자 김태준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결승전 직전 도윤은 하늘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다.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태권도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이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기장으로 향했다. 관중석은 이미 하늘을 응원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학교 친구들도 단체로 응원을 왔고 심지어 유나도 그 중에 있었다. 미라는 가슴 졸이며 남편과 딸을 지켜보았다. 결승전이 시작되었다. 태주는 예상대로 매우 강한 상대였다. 그는 신체 조건과 경험에서 하늘보다 우위에 있었다. 첫 라운드, 하늘은 태준의 강력한 공격에 수세에 몰렸다. 그의 기술은 정확하고 강했다. 라운드가 끝날 때쯤 하늘은 점수 차이로 뒤처지고 있었다. 쉬는 시간, 도윤은 딸에게 침착하게 상대의 패턴을 파악하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라운드, 하늘은 보다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갔다. 그녀는 태준의 공격을 피하면서 틈을 노렸다. 점차 그의 공격 패턴을 읽기 시작한 하늘은 효과적인 반격으로 점수 차이를 좁혀갔다. 라운드 중반, 태준이 강한 발차기를 시도하다 균형을 잃은 순간, 하늘은 완벽한 반격으로 큰 점수를 얻었다. 두 번째 라운드는 하늘의 승리였다. 마지막 라운드, 두 선수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태준은 진우의 지시대로 보다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는 규칙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기술들을 시도했다. 심판은 몇 차례 경고를 주었지만 태준은 개의치 않았다. 경기 중반, 태준의 강한 발차기가 하늘의 보호대가 아닌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다. 하늘은 심한 통증에 잠시 주저앉았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하늘은 계속하겠다고 고집했다. 경기가 재개되자 태준은 더욱 거칠게 공격해왔다. 하늘은 극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말이 울려 퍼졌다. 진정한 챔피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늘은 태준의 공격을 피하면서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아갔다. 관중들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하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경기 종료 30초 전, 두 선수의 점수는 동점이었다. 태준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강한 공격을 시도했다. 하늘은 그 순간을 노렸다. 태준이 강한 발차기를 시도하는 순간, 하늘은 도윤이 가르쳐준 특별한 회전 발차기로 완벽하게 반격했다. 그것은 도윤이 올림픽 결승전에서 선보였던 바로 그 기술이었다. 태준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하늘은 결정적인 점수를 획득했다.
경기 종료 버저가 울리고 하늘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체육관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하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도윤은 딸을 자랑스럽게 안아주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며 일어섰다. 도윤의 옛 코치였던 박종훈이었다. 그는 도윤이 부당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을 항상 믿어왔고 이제 그 진실을 모두에게 알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종훈은 마이크를 잡고 10년 전 있었던 일의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서진우는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다. 도윤이 모아둔 증거들과 종훈의 증언은 진우의 삼촌이 도윤에게 의도적으로 금지 약물을 먹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했다. 진우의 삼촌은 당시 태권도 협회의 고위 임원으로 도윤이 협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먼저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체육관은 충격에 빠졌다. 진우는 급히 체육관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찰이 그를 가로막았다. 도윤의 명예회복을 돕던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로 진우와 그의 삼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진우는 결국 체포되었고 도윤의 누명은 10년 만에 벗겨지게 되었다. 태권도 협회는 공식적으로 도윤에게 사과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했다. 시상식에서 하늘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녀는 연단에서 아버지를 불러 함께 메달을 나누어 가졌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정의의 승리였다. 미라는 남편과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 선생님은 하늘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그녀가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다고 알려주었다. 대회가 끝난 후 도윤 가족은 조용한 식당에서 승리를 축하했다. 도윤은 그동안의 고난이 오히려 자신과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다. 하늘은 아버지에게 앞으로도 계속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도윤은 기쁘게 수락했다. 미라는 남편이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았다는 것에 행복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10년간의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고 새로운 내일이 그와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꿈속에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들과 현재의 행복이 교차했다. 태권도장에서 첫 발차기를 배우던 어린 시절, 국가대표가 되었던 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그 찬란한 순간, 그리고 오늘 하늘이 우승하는 모습까지.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언론사들은 도윤의 누명 해소와 하늘의 우승 소식을 다루었다. 10년 만에 정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딸, 택시기사에서 다시 태권도 챔피언으로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도윤의 집으로는 축하 전화와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도윤은 이번에는 몇몇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늘이 학교에 돌아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열렬한 환호였다. 전국대회 우승자가 된 그녀는 이제 학교의 자랑이었다. 유나조차 하늘에게 다가와 사과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하늘은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미소 지었다. 승리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존중을 가르치는 것임을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태권도 협회에서는 도윤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다. 국가대표팀 코치 자리였다. 도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늘의 격려와 미라의 지지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은 그에게 태권도계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의 첫 임무는 다가오는 청소년 세계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었고 하늘도 그 선수단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서진우는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삼촌과 함께 저지른 증거 조작과 약물 투여 혐의는 매우 심각했다. 더 많은 증인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의 범죄는 점점 더 명백해졌다. 도윤은 진우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복수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태권도계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기로 결심했다. 한 달 후 도윤은 국가대표 훈련원에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과거 함께 훈련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그의 동료 코치로 있었고 모두가 그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도윤은 젊은 선수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정신과 철학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신선하고 효과적이었으며 선수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하늘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고 청소년 대표팀에 합류했다. 아버지가 코치로 있는 환경에서 그녀는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 하늘의 목표는 언젠가 올림픽에 출전하여 아버지처럼 금메달을 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도윤의 택시 운전 경험은 의외의 방향으로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 그는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윤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미라는 남편과 딸의 성공을 지켜보며 행복했다. 그녀는 도윤이 택시기사로 일할 때도 한 번도 그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 그래도 그가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되찾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없이 기쁜 일이었다. 미라는 도윤이 집에서 하늘에게 특별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가족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6개월 후 청소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하늘은 한국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출전했다. 도윤은 코치석에서 딸의 경기를 지켜보았다. 하늘은 예선부터 준결승까지 모든 경기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결승전에서는 강력한 일본 선수와 대결하게 되었다. 두 선수의 기술은 매우 비슷했고 경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접전을 이어갔다. 결국 하늘은 자신만의 독특한 발차기 기술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하늘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자신의 꿈이 딸을 통해 계속되는 것을 보는 감동이었다. 시상대에 오른 하늘은 관중석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대회가 끝난 후 도윤은 하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자신의 올림픽 금메달이었다. 이제는 하늘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늘은 감동해서 아버지를 꼭 안았다. 그녀는 그 메달을 자신의 첫 세계대회 금메달과 함께 특별한 상자에 보관했다. 두 메달은 그들 부녀의 특별한 유대를 상징했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의 성공 이후 하늘의 명성은 급속도로 높아졌다. 그녀는 챔피언의 딸이 아닌 신세대 태권도 스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여러 스포츠 브랜드에서 후원 제안이 들어왔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 요청이 쇄도했다. 하늘은 이 모든 관심에 당황했지만 도윤과 미라의 조언으로 차분히 대응해 나갔다. 그녀는 후원 계약 중 일부를 수락하면서도 학업과 훈련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도윤의 코치 경력도 승승장구했다. 그가 이끄는 청소년 대표팀은 국제대회에서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도윤의 훈련 방식과 철학은 태권도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승리보다 선수들의 인성과 태권도 정신을 중시했고, 이는 많은 코치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태권도 협회는 도윤에게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청소년 대표팀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 미래의 챔피언들을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늘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도윤은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한 방송사에서 그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올림픽 챔피언에서 택시기사로 그리고 다시 태권도계로 돌아온 그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도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수락했다. 다큐멘터리 촬영 중 도윤은 택시를 몰던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취객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도윤의 정체를 알고 난 후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특히 그 중 한 명은 도윤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도윤은 그들을 용서하고 악수를 나누었다. 이 장면은 다큐멘터리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되었다. 하늘은 대학에 진학하면서도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을 계속했다. 그녀는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하여 장래의 아버지처럼 코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 하늘의 강점은 뛰어난 기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를 팀 내에서 자연스러운 리더로 만들었다. 한편 서진우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삼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도윤은 재판 결과를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진우에게 분노하는 대신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도윤은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학교, 기업, 스포츠 단체 등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도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능한 한 많은 곳을 방문하여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나누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늘의 첫 성인 세계선수권 대회가 다가왔다. 이번에는 도윤이 직접 그녀의 코치로 참여하지 않았다. 하늘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그는 딸의 모든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보았다. 하늘은 처음으로 참가한 성인 대회에서 당당히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놀라운 성과였고 하늘의 미래가 밝음을 증명했다. 대회 후 도윤은 하늘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단순히 메달을 땄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경기에서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하늘은 이기고 졌을 때 모두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고 이는 도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 하늘은 아버지의 칭찬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아버지의 인정은 어떤 메달보다 값진 것이었다. 2년 후 하늘은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되었다. 그녀의 꿈이었던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된 것이다. 도윤은 이번에는 올림픽 대표팀 코치로 합류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올림픽을 준비하는 모습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태권도 가족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늘은 올림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훈련했다. 도윤은 딸에게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경기하는 것의 특별함과 부담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하늘에게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라고 조언했다.
메달은 노력의 부산물일 뿐 진정한 승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에 있다고 말이다.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에 도착한 하늘은 선수촌 생활에 금세 적응했다. 그녀는 다른 나라 선수들과도 친구가 되어 태권도 기술을 교환하고 문화를 나누었다. 도유는 딸이 자신보다 더 훌륭한 태권도인으로 성장한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하늘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만 가진 것이 아니라 태권도의 정신을 온전히 체화한 선수였다. 올림픽 태권도 경기 첫날, 하늘은 예선전을 무난히 통과했다. 이어진 16강, 8강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승리했다. 준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1위 선수와 대결하게 되었다. 힘든 경기였지만 하늘은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발차기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결승 진출이 확정되자 관중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도유는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결승전 상대는 하늘의 오랜 라이벌인 중국의 리우 메이였다. 두 선수는 과거 여러 국제대회에서 만나 호각지세의 승부를 펼쳤다. 결승전을 앞두고 하늘은 긴장했지만 도윤의 격려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그는 딸에게 자신이 올림픽 결승전에서 느꼈던 감정과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되었다. 세계의 모든 시선이 두 젊은 여성 선수에게 집중되었다. 첫 라운드는 팽팽한 접전이었다. 두 선수 모두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갔고 점수 차이는 미미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하늘은 약간의 리드를 잡았다. 그녀의 발차기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방어 또한 완벽했다. 마지막 라운드, 리우 메이는 모든 것을 걸고 공격해왔다. 하늘은 침착하게 대응하면서도 효과적인 반격을 성공시켰다. 경기 종료 10초 전, 하늘은 1점 차이로 앞서고 있었다. 리우 메이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연속 발차기로 하늘을 압박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마지막 순간, 하늘은 상대의 공격을 모두 방어해내고 자신만의 회전 발차기로 마침표를 찍었다. 버저가 울리고 하늘의 올림픽 금메달이 확정되었다. 체육관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하늘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도유는 코치석에서 달려나와 딸을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들은 코치와 선수가 아닌 아버지와 딸이었다. 미라도 관중석에서 내려와 그들과 함께했다. 가족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이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었다. 시상식에서 하늘이 금메달을 목에 걸 때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도유는 관중석에서 딸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한때 올림픽 챔피언에서 택시기사로 전락했던 그가 이제는 딸의 금메달을 지켜보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코치가 되어 있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하늘과 도유는 국민적 영웅으로 환영받았다. 공항에는 수많은 팬들과 기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은 인터뷰에서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에게 돌렸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유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딸의 성취는 온전히 그녀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라고 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미라는 특별한 축하 음식을 준비했고 세 사람은 지난 세월의 여정을 이야기하며 웃고 울었다. 식사 후 도유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택시를 운전하던 그 어두운 밤들이 생각났다. 당시에는 절망적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도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하늘은 아버지 옆에 와서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는 지금 행복한지? 도윤은 미소 지으며 딸의 어깨를 안았다. 물론이라고 그는 대답했다. 진정한 행복은 메달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늘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금메달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그들 가족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끝없는 용기의 상징이었다. 도윤과 하늘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태권도 교실을 열고 싶다고 했다. 태권도가 그들에게 준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태권도를 통해 세상의 나눔을 실천할 차례였다. 미라는 그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세 사람은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았던 그 태권도 챔피언은 이제 진정한 인생의 챔피언이 되었다. 그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도윤과 하늘이 앞으로 어떤 도전을 만나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